최근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딱 짜고 치는 고수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되면 옛날에 무슨 스탈린 시대도 아니고 스탈린이 우리 고려인들도 수십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베리아로 이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여기서도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오페이크니스란 게 뭐냐면은 이 말은 오페이크니스란 말은 위에 있는 트랜스페런시란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죠? 이런 부패는 항상 투명하지가 않죠. 이 투명성이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언더 더 테이블이 딜이 생기게 되죠. 언더 더 테이블. 주고받는 게 있다는 것이죠. 몰래 탁자 밑으로 뒤로, 그죠?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민들의 허트, 인민들을 다치게 한다. 인민들이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베트남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인민들을 다치게 하고 인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거는 대의 명분상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낭에 말이죠. 국제도시가 가장 베트남의 유명한 국제도시 다낭에 미스터 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은 모굴이에요. 모굴. 모굴 하면 아주 그 킹이죠. 킹. 부동산왕. 다낭의 부동산왕은 미스터 부다 이겁니다. 미스터 부가 거기 가장 그 알짜 땅을요. 그 알짜 땅을 거기 다낭시의 고위 관리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with the highest authorities of the city 해서 그냥 거저 샀다는 거는 거저 샀다는 거예요. 이 미스터 부가 이런 걸로 원래 유명하답니다. 이게 처음 케이스도 아니고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래 왔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분은 무슨 재주가 있는지 다 다낭시의 좋은 알짜배기 땅들을 거저 사서 개발해서 파는 그런 거죠. 거의 마피아 리더다. 거기서 마피아 리더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 정도로 이런 미스터 부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면 저 같은 외국인이 읽을 정도로 이 사람 거의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도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끝나긴커녕 이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베트남인들은 이런 조사를 갖다가 몇 년씩 하더라고요. 1, 2년 하고 관두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7년 베트남이 끈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까지 조사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법까지 바꿨답니다. 이런 사람들 조사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법을 바꿔서 disciplinary regulation을 바꿔갖고요. modify 갖고서는 이게 뿌리가 깊은 사건이니까 부패가 심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게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 공산당 죽은 사람들 또는 퇴직한 사람들 보통은 퇴직하거나 죽은 사람들은 잘 조사 안 하지 않습니까? 정관 예우에 의하여. 근데 이 법을 바꿔갖고요. 심지어는 퇴직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부패권에 대해서는 법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하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은 이런 잘 먹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몇 년 후에 깜빵 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5년 뒤나 6년 뒤나. 자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깜빵 가기 전까지 최대한 해먹으려고 하겠죠. 그게 베트남식입니다.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고, 그죠? 나는 나 해먹을 것과 끝까지 다하고.
그게 베트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그 각 지역마다 뭐 다낭이면 다낭, 또 호치민은 호치민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데마다 이 땅을 관리하는 그 정부 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시티 하우스 트레이드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가 그걸 관리하는군요. 이런 이제 국가 회사입니다. 여기서도 호치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 무슨 수법인지 제가 다 이해는 안 가요. 근데 무슨 수법이냐면은 그 국가 땅을 갖다가 싸게 쉬플리 그 사기업 그 친한 그 기업들에게 싸게 렌트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호치민이 땅값이 비싸잖아요. 다 싸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싸게 50년간 임대권 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느냐? 이 그 덕을 본 이 회사가 땅을 싸게 이렇게 렌트 받으니까 이 회사가 뭐 그 스테이트 컴퍼니를 사버린대요. 무슨 회사를 사버리냐? 거꾸로 땅을 빌려준, 그죠? 땅을 빌려준 그 회사를 그걸 거꾸로 사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골 때리는 얘기인데 어떤 가격에 거의 거저 depreciated price 거의 거저 가격에 준 회사를 거꾸로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업은 오히려 좀 지난 그 덕분에 주가가 폭등한다는 것이죠. 주가가 폭등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을 빌려준 그 국가 그 회사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는 소액주주가 된다는 것이죠. 소액주주. 경영권을 잃고 뭐 잃어버리는 거고 그 모든 손해는 인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간단한 건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면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좋네. 이게 색깔 바꿔야겠다. 베트남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 머리 쓰는 거 보면. 땅을 말이죠. 땅을 국가 땅인데 여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공영 국가 회사가 땅을 관리하잖아요. 이 맘대로 갖다가 이 사기업에게 이 땅을 사실 이 국가 회사의 자산이란 거는 땅이죠. 땅. 자기의 자산을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게 땅이니까 싸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싸게 거의 거저로 거의 공짜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기업이 이 땅을 산 다음에요. 이 개인 회사가 그 다음에 이 회사를 거꾸로 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나중에 이 회사를 사버려요. 그죠? 그럼 사버려요. 또는 사버리면서 쉐어를 줘요. 지분을 주는데 어쨌든 간에 평가 자체를 땅의 가격을 굉장히 싸게 평가를 받아서 사버리기 때문에 그죠? 팔았기 때문에 이 국가 회사는 그 전체 회사의 지분이 작아요. 그죠? 지분이 요거밖에 안 돼요. 싸게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땅은 이 회사가 사버린 다음에는 각 땅의 가격을 진짜 실제 가격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요. 해서 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해요. 근데 이 주가가 폭등하든 말든 전체적으로 폭등하더라도 이미 이 땅은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미 저평가 받은 거예요. 국가는 별로 폭등하든 말든 이 전체 회사가 주식이 폭등하든 말든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리티 소액주주인 겁니다. 소액주주.
그러면은 이 사기업은 이 오너는 이 국가로부터 거저로 땅을 받아서 땅을 산 다음에 그 덕분에 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하는 것이죠. 그죠? 기발한 방법인데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거 했었나요? 하여튼 베트남식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짓을 해갖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다 이랬다 대부분이. 예.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이 뭐 이런 문제가 수두룩하다. 여기 담배도 우리나라도 저기 한국 담배 인상공사가 거의 독점이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 보면 보통 베트남에서 빈자가 들어가면요, 비나타바, 빈나 후원 빈 들어가고 비나콤 빈자가 들어가면 다 국가기업입니다. 대개는 다. 그래서 타바 들어가니까 담배 인상공사, 비나프타면 국영 음식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런 것도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마찬가지로 국가 회사들은 다 국가가 땅을 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업하라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자기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하지 않고 그 땅을 전용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어떤 짓을 하느냐? 전용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여기 새로운 기법들 많이 배웁니다. 이런 그 빈자 들어가는 국영기업들이 땅을 국가로부터 받은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네 원래 역할만 하면 되지 또 뭐 새로운 프로젝트 하겠다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사업 계획서를 써서 위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서는 이 땅을 갖다가 목적 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허가 받은 다음에 이 용도 변경한 땅을 갖다가 자기하고 친한 개인에게 싸게 파트너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셀프 어포인티드 파트너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런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뭐냐면은 국가의 땅을 나와 공무원들이 자기와 결탁이 되어 있는 어떤 비즈니스맨들에게 싸게 팔아넘기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맨은 알짜배기 땅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싸게 거저로 얻어서 그거로 해서 폭발적인 이익을 보는 거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익을 같이 나눠 먹기 위하여 언더 더 테이블로 돈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어떻게 아직 베트남에서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공개 입찰이 별로 없고요. 아직도 공개 입찰이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기로 하는 거죠. 수기 계약을 합니다. 수기 계약을 보통 그냥 이렇게 공개 입찰이란 거는 표면적인 걸 뿐이고 실제로는 공개 입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기도 오디팅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한국의 그 감사원 같은 여기 크게 있습니다. 하노이에. 그런 기능을 공개 입찰을 좀 더 공평하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직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은 투명성 있게 다 전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산화 작업, 모든 땅에 대한 모든 국가 자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전산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런 거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기업이나 어떤 건설사들도 여기 와서 이제 그 땅을 구하고 좋은 프로젝트를